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학 개념은 5강에서 8번째 파일인데요. 자, 한 작품 한 작품 다 설명하다 보니까, 해설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 해석을 잘 해두면 앞으로 여러분의 3년이 아주 편할 것입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작품은 한용운의 해당화, 두 번째 박제삼의 한, 세 번째 작품이 김종필의 성탄제, 그 다음 작품이 오장환의 종가라는 작품인데 이것은 모두 부제에 대한 성찰에 대해서 다루는 시예요. 부제에 대한 성찰에서 시인들은 어떤 세계관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시 해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용운이란 시인에 대해 알고 가면 한용운 작품을 해석하기에 좋겠죠. 한용운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살았고요. 그 다음에 직업은 뭐예요? 스님이고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용운 시를 해석할 때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여서 작품을 해석하는 반영론적 관점에서도 해석을 해봐야 되고요. 스님이라는 작가 중심으로 해석하는 표현론적 관점으로도 해석을 해봐야 되고, 또 내재적 관점으로도 해석해 봐야 되겠죠. 시어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관점. 그래서 한용운 시에 등장하는 당신은 모두 다 똑같아요. 세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내재적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당신은 님이 되고요. 반영론적 관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석한다면 누는 아마 조국의 광복, 독립이 될 거고요. 스님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본다면, 즉 표현으로 해석해 본다면 당신은 아마 구제해야 할 대상인 중생이 될 거예요. 이 관점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당신은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자, 당신은 기다리는 사람, 현재 님이 부재한 거네요. 절대론적 관점으로 봤을 때 님이 되겠죠. 봄이 오기 전에 당신이 오기를 바랐더니 봄이 오고 보니 너무 일찍 왔나 봅니다. 뭐가 일찍 왔어요? 봄이. 너무 일찍 와서 아직 여기를 통해서 해당화가 피지 않았다는 것. 즉, 해당화가 님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철 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기로 듣고도 못 들은 채 하였다니까. 철 모르는 아이들은 화자와 대비되는 대상이 되겠네요. 왜? 철 모르는 아이들은 해당화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고 듣고 이렇게 왁자지껄한데 화자는 해당어가 피었는데도 님이 오지 않아서 지금 상심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야속한 봄바람은 나는 꽃을 불어서 경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야속한 봄바람과 함께 꽃을 따다가 경대 위에 올려놨대요. 그러면 여기서 경대라는 것은 화자가 여성임을 암시하는 소절이네요. 요즘 말로 경대는 화장대예요. 화장대 위에 이 해당화를 따서 올려놓았습니다. 시름 없이 걱정 없이 꽃을 주어서 입술에 대고 너는 언제 피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이건 뭐죠? 원망이죠. 왜 원망해요? 해당화가 피기 전에 님이 온다고 했는데 님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원망의 표현이 될 거예요. 꽃은 아무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미쳐서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 왜? 둘도 되고 셋도 돼요. 내가 이제 내 눈에 눈물방울이 미쳤으니까 대상이 여러 개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지금 님을 기다리는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님이 오지 않아서 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정성은 그래서 원망이 될 거고요. 태도는 체념하고 있네요. 님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체념. 주제는 오지 않는 이문을 기다림. 그 다음에 이미 오기를 기다리고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표현법을 보니까 어떤 체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없었습니다. 됩니다. 이런 표현을 뭐라 그래요? 높임 표현. 높임 표현 중에서도 상대를 높일 때 가장 높이는 표현이죠. 하십시오. 그래서 경어체를 사용해서 경어체를 사용해요. 경어체는 여성적인 어조라고 합니다. 존댓말, 여성적 어조 사용으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담고 있는 시구였고요. 박제3의 한을 봅시다. 한은 뭐예요? 깊은 슬픔이죠. 시를 봅시다. 감나무쯤 되랴, 감나무쯤 될까?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가는 것은 감나무쯤 될까? 일단 도치법 사용됐고요. 자, 서러운 노을빛 했으니까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거죠.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서러워하고 있어요. 자, 화자의 이 서러운 마음은 감나무와 비슷하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감나무쯤 될 것이다. 그러면 이 감은 사랑의 열매가 되겠네요. 이것이 제대로 뻗을 때는 저승밖에 없는 것 같다. 감나무가 뻗을 때, 여기서 감나무는 내 마음의 사랑의 열매라고 하고, 내 마음의 사랑의 열매가 뻗을 수 있는 데는 저승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승에 있는 사람을 그리워한다 라고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도 내 생각하던 사람의 등 뒤로 뻗어가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나 마지막으로 흐드러질 것인데, 그러니까 저승에도 나의 사랑의 마음이 전달될 것이 확실하진 않다. 등 뒤로 뻗어가서 사람의 머리 위에서나 마지막으로 흐드러질 것이다. 필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사랑의 열매는 감나무로 표현됐죠. 그러니까 감나무는 화자의 내면을 투영한 대상이 되니까 감나무와 화자는 일치되는 대상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의 열매가 저승에 뻗을 수밖에 없대. 그러니까 저승에 있는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바친다. 나의 사랑을 전한다. 이런 얘기인데, 내가 생각하던 사람은 바로 이 저승에 있는 사람이죠. 내 사랑의 열매를 보여줄 사람인데, 저승에서는 등 뒤로 뻗어가서 내 사랑의 열매, 나의 마음을 잘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화자의 내면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앞마당에 심고 싶던 늦거운 열매가 될지도 몰라. 그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앞마당에 심고 싶던 늦거운 열매, 벅찬 열매가 될 수도 있어. 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할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새로 말하면 그 열매 빛깔이, 감나무 열매 빛깔이 전생의 내 전 모든 서러움이고 전 모든 소망인 것을 알아내기는 알아낼지도 몰라. 그러니까 저승에서 나의 님도 나의 사랑 혹은 나에 대한 사랑이 있을 거야. 혹은 나의 사랑을 기다릴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죠. 아니, 그 사람도 이 세상을 서름으로 살았던지 어쨌던지 그것을 몰라. 그것을 몰라. 자, 그 사람도 이 세상을 서름으로 살았던지 어땠던지, 이건 뭐야? 그 사람도 나를 사랑했는지 사랑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이 사랑이 저승에 있는 당신에게 전달될지 몰라. 그 다음에 그 사람도 나를 사랑했는지 몰라.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반복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네요. 여기 느낌표가 쓰였죠. 그러니까 영탄법이 쓰인 거고요. 또 유사한 시구의 반복, 동일한 시구의 반복, 감나무쯤 되랴 될는지 몰라. 유사한 시구의 반복이죠. 그것을 몰라, 그것을 몰라.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운율 형성, 의미 강조예요. 자, 그래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임에게 다가갈 수 없는 한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임에 대한 사랑을 감나무라는 자연물에 의탁해서 애절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시였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화자는
자, 떠난 임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있고요. 정서는 당연히 이별의 한이 될 거고, 주제는 떠난 임에 대한 그리움과 다가갈 수 없는 것에 대한 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치법과 감정이입을 통해서 화자의 감정은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고요. 자연물, 감나무의 의택에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구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서 은유를 형성하고 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는 구제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절절하게 노래한 시였습니다. 다음에 김종길의 성탄제라는 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제는 뭐예요? 크리스마스라는 뜻입니다. 자, 어두운 방엔 빨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뭐예요? 이 어린 목숨, 어린 아이가 뭔가 아픈가 봐요. 그래서 생명이 잦아들고 있는데 늙으신 할머니가 혼자 이 아이를 간호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윽고 눈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이윽고 오니까 아버지는 기다렸나 봐요.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는데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의 열매가 바로 뭐란 얘기예요? 약이란 얘기예요. 자, 김종길 시는 1990년대 시인인데 지금 어린아이라고 했으니까 이 화자의 어린 시절을 아마 회상하는 식으로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마 이제 감기약 이런 게 흔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산수유 열매를 약으로 썼나 봅니다. 자, 여기까지 3년이었습니다. 이제 4연 들어가요. 4연. 나는 그래서 화자가 드러냈는데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이라고 했어요.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서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보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기는 과거의 모습. 자,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 몰라. 그럼 여기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이 이후부터는 현재죠.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한다는 걸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날 밤을 통해서.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데 어느새 나도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가 먹어서 아버지가 되었다. 그래서 옛것이라고는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에 가까운 도시.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 서늘한 옷자락을 날리면서 이 산수의 열매를 따다가 나를 이렇게 살리셨는데 지금도 성탄절, 그래서 아버지가 떠올랐죠. 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그때 내리던 것이 뭐였어요? 눈을 헤치고 따왔은 거니까 따온 산수 열매니까 눈이 내렸죠. 이제 그 반가운 옛날의 것은 바로 그 눈이 될 거예요. 눈이 내리는데 30살 이마에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30살인가 봐요. 30살인데 왜 서러워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서럽겠죠.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촉각적 이미지죠. 느끼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립다는 얘기죠.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아라리, 산수유 붉은 아라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할 거예요. 아직도 내 혈 속에 흐르는 까닭일까? 내 혈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 즉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화자는 과거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떠올리게 된 계기는 뭐냐? 현재 성탄제이고 눈이 내리기 때문에요. 과거 아버지가 자신이 어릴 적 아플 때 눈이 내리던 성탄제에 산수유 붉은 열매를 따왔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탄제와 눈 때문에 지금 내리는 눈 때문에 아버지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정서는 당연히 그리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주제는 뭐가 될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주제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대비되는 소재와 상징적인 시어의 의미를 한번 더 정리해보고 할게요. 어두운 방 안에 빨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애처로이 어린 목숨을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유년기의 화자를 말하고요. 어린 목숨은 이윽고 눈속을 헤치고 아버지가 양을 가지고 들어오셨다 해서 눈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희생, 정성을 의미하는 거고 그 붉은 산수의 열매도 역시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할 거예요.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이고 서늘한 옷자락도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하는 촉각적 이미지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옛것은 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서른 살. 왜 서러워요? 이제 아버지를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서럽겠죠. 그럼 요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제목이 부재에 대한 성찰, 그죠? 부재에 대한 성찰의 매개체는 성탄제의 밤과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장 안에 종가라는 시 보도록 할게요. 자, 종가라는 것은 종갓집 할 때 그 종가요. 그래서 장손으로만 이어져 내려오는 집을 우리는 종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종갓집은 제사를 도맡아 하고 뭐 여러 책임도 있었지만 그에 따른 권위 이런 것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종갓집에 대해서 이 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놓은 집 안엔 검은 기와집 종가가 살고 있었다. 자, 담이 튼튼한데 그 담 안에는 검은 기와집 종가가 살고 있었대요. 자, 그런데 검은 기와집 종가래요. 뭔가 이 기와집 종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듯하죠. 충충한 울타리 속에서 거미알 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이 집의 자손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거미알 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뭔가 부정적인 모습이죠.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오랜 동안 이 집의 광영을 지켜주는 신주들, 그것들은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알려지지는 않았어도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며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 위에 날름이 올라옵니다. 우와, 한 줄이 굉장히 긴 무슨 시? 산문시. 산문시라는 것은 행의 구분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내용을 보면 이 자손들은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 이 자손들은 좀 부정적인 모습을 지냈네요. 그래도 오랫동안 이 집의 광영을 지켜준다. 종갓집의 광영. 종가로서의 권위를 지켜주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신주. 신주는 뭐냐면 조상들의 위패예요. 조상들의 위패. 위패라는 것은 이름을 적어놓고 몇 대 손이다 이런 걸 적어놓은 거죠. 들은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알려지지는 않아도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는데 그래서 이 신주를 무기 취급하면서 뭔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무기처럼 아끼며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 위에 날름이 올라간다. 날름이라고 해서 이 종가를 계속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큰 집에는 큰아들의 식구만 살고 있어도 제삿날이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을 오조할머니, 아들며느리, 손자며느리, 칠촌, 열거법, 팔촌도 한데 옮겨 닝닝거린다. 그러니까 왁자지껄하다 이렇게 떠들썩하다를 닝닝거린다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시집갔다 쫓겨온 작은 딸도 별로 바람직한 삶을 살진 않았네요. 과부가 되어온 큰 고모, 손가락을 빨며 구경하는 이종 언니, 이종 오빠 한참 찡찡 울리던 옛날에는 오조 할머니 집에서 동원 뒷밥을 먹어왔다고. 뒷밥은 뭐냐? 밥을 얻어먹을 살았다고 오조 할머니 시아버님도 남편도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였다. 그런 것은 뭐예요? 이 종갓집 식구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뭐했다? 군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종가라는 이유로 동네에서 군림하는 부정적인 면목 보여줬고요. 모발 군림도 시키고 모발 굴림 어떤 일을 시킨 건데 머리털 깎는 일 아니면 털을 뽑는 일 이런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시키고 주리떼를 앵기었다. 주리떼를 앵기었다. 뭔가 폭력을 행사했다. 폭력 행사. 때렸다. 이런 얘기죠.
이 주립대가 바로 무기가 됩니다. 지금도 종가 뒤란에는 종복사 나무 밑에서 대구리가 반들반들한 달걀 귀신이 윙윙거린다는 마을의 풍선, 마을의 전설이 있대. 자, 그러면 종가 뒤에 그 종복사 나무 밑에 대구리가 반들반들한 달걀 귀신이 있다. 달걀 귀신이 있다는 것은 이 집의 횡포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이 종갓집의 횡포로 인해서. 자, 종가에서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 또 잘 지내왔고 대대손손이 아무런 제주도 물려받지 못하여 종갓집 영감은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칩칩거리면서 먹을 공유를 한다고 자기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간다. 그러니까 뭐죠? 이 종갓집의 행포를 지금 다 나열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하도 행포를 부려서 억울하게 동네 사람들을 죽였다. 그리고 아무 일을 안 해도 대대손손 잘 살아온다. 그리고 아무런 재주가 없어도 이 영감님은 그 덕에 횡포 덕에 고리대금업을 하며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이 화장에 이 종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이었네요. 그래서 화자는 종가에 대한 비판을 열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설은 당연히 비판적 태도고요. 주제는 피폐해진 종가의 모습과 무너진 봉건 질서에 대한 비판. 봉건 질서는 뭐예요? 장유유서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유유서 혹은 이제 아랫사람을 잘 돌보는 것이 이제 장유유서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영감님, 종갓집의 영감님은 고리대금을 하며 살아가. 그래서 무너진 봉건질서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봉건질서에 대한 비판적인 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화. 시 해당화는 화자가 처한 부조리한 시대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 아니고요. 그냥 그리움을 담았을 뿐입니다. 임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 감나무는 가을이면 어김없이 열매를 맺는 소재로 여기까지 맞아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어 아니고요. 화자가 감나무와 동일시되어서 님을 그리워하는 님에 대한 사랑을 상징했어요. 화자의 결핍의 감정을 심화한다. 화자의 결핍의 감정을 심화한다. 이거 아닙니다.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니까요. 그 다음 다의 산수의 열매는 화자의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집약시키는 소재.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집약시키는 소재가 뭐 있었어요? 성탄이라는 거, 눈. 때문에 과거를 회상하고 그 과거의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아버지가 가져다 준 이 붉은 산수의 열매는 사랑이었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렇게 틀렸고요.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만하고 따스한 감정 아니고요. 이제 부재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 다음 라는 행복했던 유년 시절에 존재하던 시적 대상이 라가 뭐죠? 종가죠. 행복했던 유년 시절 없습니다. 종가의 다 부정적인 모습이었고요. 사라진 현실에 대한 자 행복했던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아니고 뭐가 사라진 봉건 질서가 사라진 현실에 대한 아픔을 노래했다. 그건 맞고요. 존재의 비극적 고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문학개념은 5강을 8개의 강의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여러분 이제 목요일, 금요일도 단축 수업이죠. 이때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최대한 빨리빨리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 강의가 저도 이제 찍기에 좀 벅차긴 하네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빨리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